안녕하세요, CPT입니다. 오늘은 색칠을 하지 않을 겁니다. 궁금해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글을 쓰고 영상을 만들고 이런 일을 하거든요. 말하자면 무명의 프리랜서 나부랭이입니다만 제 주변 지인들 중에는 꽤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 중에 작가들이 몇 명 있는데요. 얼마 전에 한 명은 TV에도 방영을 해주는 어떤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작가는 필모 중에 가장 재밌고 대중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 드라마를 얼마 전에 쓰기도 했고요. 자랑하는 건 아니고 그 둘 다 굉장히 힘들어하던 시기들이 있었거든요. 당연히 그런 시기가 있겠죠. 쓰면서 이게 맞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고민하는 것도 여러 번 봤고, 또 어떨 때는 자기는 이건 너무 내놓기 부끄럽은데 왜 이게 반응이 제일 좋지? 이런 혼돈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옆에서 지켜보고 그랬었어요. 오늘 제가 그럼 도대체 대중성과 작품성은 뭔가? 이런 얘기를 떠들기 시작하면 답도 모를 뿐더러 이야기도 길어지겠죠? 제가 아는 수준의, 아는 범위의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건 이런 겁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글이 잘 풀리지 않을 때 혼자 작업하다 보면 어떤 기분이 드냐. 그 당시에 생각나는 대로 툭 가볍게 얘기를 했는데 되게 분위기가 쌓여진 적이 있거든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매일 일어나서 눈을 떠서 거울을 보면서 거울 앞에 비친 저 몰골이 과연 세상에 필요한지, 그리고 얘가 식음을 전폐하고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쓰고 있는 글자들이 과연 세상에 티끌만큼의 쓸모가 있는 이야기인지 매일 의심한다. 가끔은 내가 바퀴벌레보다 나은 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실실 웃으면서 모니터 창을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걸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웃으면서 얘기했더니 분위기가 더 이상해지더라고요. 요는 이런 겁니다. 빵 터질 이야기를 쓰고 싶든 아니면 맨부커상이나 노벨 문학상을 받고 싶든 그러려면 어때야 된다라는 정답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는 거죠. 계약이 되어 있는 이미 어느 정도 신업이 나와 있고 각색을 한다. 혹은 우리가 만들고 싶은 장르는 이런 거고 이런 배우들이 나오는 걸 얼마짜리 쓰고 싶어. 이런 시나리오를 쓰는 건 좀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골방에 앉아가지고 아직 아무도 원치 않고 기다리지 않고 기대조차 하지 않는 무언가를 한글 파일, 세문서 파일 창에다가 쓰기 시작할 때 그걸 쓰는 사람들은 무엇에 기대서 써야 하는가?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일들도 어렵겠죠. 제가 아는 범위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답이 없냐? 자기를 괴롭히고 있으면 글자가 나오느냐? 그것도 아니겠죠? 제가 되게 요상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경험으로 인한 어떤 힌트가 저한테는 아직까지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졸업을 앞두고 있을 때였는데요. 제가 두 번째 학교를 늦가기로 들어가가지고 졸업할 때 이미 나이가 꽤 많은 상태였습니다. 글을 써서 먹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그게 불가능하겠다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때였어요. 그러면서 지금도 하고 있는 영상 만드는 일을 그때
했었는데요. 막 촬영 장비 이고지고 가서 촬영하고 혼자 편집하고 또 뭐 현장 진행도 하고 섭외도 하고 뭐 그러면서 또 다른 거 기획도 하고 남는 시간에 뭔가 내 걸 써야겠다 하면서 막 24시간 카페에서 밤을 새고 아무튼 뭐가 잘 안 풀리고 뭐 하여튼 그럴 때였는데 그러다가 몸이 축났습니다. 뭐 몸이 아팠던 얘기는 뭐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재미도 없으니까 아무튼 그러다가 평일 낮에 약국을 늦지막하게 간 거예요. 오후 한 3시쯤이었어요. 요맘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늦봄? 날씨는 엄청 좋은데 저는 머리는 떡져 있고 슬리퍼 질질 끌고 속은 안 좋고 잠 오고 눈은 출혈돼 있고 그러니까 거지꼴로 약국으로 터덜터덜 걸어갔는데요. 그 약국이 그 동네 시장 초입에 있던 약국이었거든요. 골목이 엄청 붐비는 거예요. 중학생들 학교 끝나는 시간이랑 겹쳐가지고 애들도 엄청 많고 그리고 시장 바닥이니까 막 퀵 배달 아저씨들 그리고 막 장 보러 온 할머니 뭐 집에 가는 애들 뭐 잠깐 약국에 들러 아저씨 뭐 아줌마 막 약국도 꽉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퀵 아저씨가 속이 안 좋았는지 들어와가지고 뭐 겔포스인가 뭐 이런 거 빨리 달라고 막 그러고 있고 근데 먼저 온 할머니가 손자 같은 애 손 잡고 있다가 우리가 먼저 왔으니까 기다려라 그 약사가 한 2분 계셨거든요 그 약국에 아 이쪽으로 오세요 뭐 근데 막 실갱이도 벌렸다가 또 누구는 누구한테 자리도 양보해 줬다가 또 이제 중학생애는 혼자 병원을 갔다 왔는지 팔이 반깁스를 하고 있는데 내가 약을 받고 이거 밥 먹고 먹어 이랬더니 저 방금 밥 먹었는데 이 약 지금 먹어야도 돼요? 정수기 가가지고 또 막 근데 손이 한쪽이 반깁스를 하고 있으니까 정수기 옆에 있는 종이컵 말고 이렇게 왜 이렇게 손으로 펴야 되는 간이 종이컵 있잖아요. 그걸 혼자 막 못하고 있으니까 옆에 그 반깁스한 친구를 따라온 친구가 있었어. 그 친구가 야 이거 줘봐 내가 해줄게 막 이러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 웃긴 게 저도 약국에 일이 있어서 온 거잖아요. 처방전을 주고 약을 받아와야 되는데 그걸 까먹고 제가 한 3, 40분을 구경을 하고 있더라고요. 약국에서 정신없이 벌어지는 그 사람들 간의 일을 멍하게 구경을 하다가 또 약국 밖에 나와가지고 시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구경했다가 왜 이랬어요. 처음에는 이거 사람들 좀 빠지면 처방전 주고 약을 받아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고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막 뭐랄까 목에서 뭐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되게 거북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 거북한 기분이 뭐였냐면 제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껴들어서 처방전을 주고 약을 내가 받아갈 자격이 있나? 뭐 이런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들은 굉장히 바쁘게 그리고 명확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나는 그들과 툭 떨어져서 실제 삶을 살고 있지 않은 사람 같은 거예요.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진 세트에서 임시로 지어진 어떤 가건물에 임시로 카메라 앞에 놓여진 것들을 가지고 정해진 대사를 하는 사람들을 찍고 그걸 집에 와서 그걸 편집하고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는 상태로 그냥 그걸 잘 만들어서 이게 더 사람들한테 어필하려면 이렇게 바꾸자 저렇게 바꾸자 실물이 손에 잡히는 일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내가 이 일을 너무 하고 싶으냐 그렇지도 않고 근데 내가 쓰고 있는 이야기는 현실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걸 누가 궁금해하느냐 누가 원하느냐 그런 것 같지도 않고 나는 아파서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고 약국에 왔지만 이 사람들이 삶을 살다가 겪는 일인 이 약국 업무가 나한테는 굉장히 어색한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뭘 했다고 아파? 남들이 볼 때 난 뭐 하는 사람 같이 보일까? 저 사람은 퀵 배달 아저씨. 이 사람은 손자랑 같이 온 할머니. 장 보다가 잠깐 들른 아저씨. 뭐 중학생, 뭐 약사, 약국 밖에 봤더니
요리사, 알바생 다 누군지 알겠는데 뭘 하고 있는지 알겠는데 난 뭐 하는 사람이지?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이냐 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도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싶더라고요. 그 생각을 하다가 그냥 시간이 계속 갔어요. 울적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계속 그렇게 보다 보니까 뭐 보이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아, 퀵 아저씨는 지금 헤드셋 같은 걸 끼고 계속 누구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보니까 이 일 때려치우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친구랑 계속 통화를 하네. 저 할머니는 손자랑 되게 친해지고 싶은데 손자는 할머니를 싫어하네 지금. 아, 저 반깁스 한 애 따라온 애가 쟤를 좋아하네. 울적한 기분이 지나고 보니 약간 관찰하는데 몰입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고, 아, 얘랑 얘는 관계가 이런 것 같고, 저 약사가 아줌마한테 이렇게만 말했어도 저 아줌마가 버럭 화내지 않았을 텐데, 아, 근데 저 아줌마도 좀 전 상황을 이렇게 조금만 옆에서 봤으면 저렇게 무례하게 오해받을 말을 안 했을 텐데, 아, 저 서로 왜 기분이 나쁘게 저랬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막 하면서, 야, 다들 진짜 열심히 사는구나. 진짜 난 뭐 하고 있는 거지? 갑자기 깨달았어요. 뭘 하고 있는지. 제가 하는 일은 이거였어요. 사람들이 눈앞의 일상을 살아낼 때 전 그걸 관찰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내느라 보지 못하는 것, 살아내느라 말하지 못하는 것, 의미를 찾지 못했던 걸 제가 보고 생각하고 느끼고 의미를 찾고 있더라고요. 그들이 저보다 못나서 그걸 못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들보다 잘나서 그걸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문득 깨달은 것은 저들이 저들의 일을 하는 동안 내게는 시간이 주어졌고 눈이 주어졌고 손이 주어졌으니 보고 기록하는 거구나. 말하자면 내게는 사람들의 삶의 의미를 찾아서 이야기할 시간이 위임돼 있다. 이러니 내가 쓰는 이야기는 과연 사람들이 궁금해할까, 재밌어할까, 의미 있어할까, 내가 이걸로 성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건 내가 위임받은 일이구나. 나는 현실에서 발이 붕 떠가지고 도대체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지? 싶다가 그때 갑자기 굉장히 명확해졌어요. 나는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하면 뭐 어떤 의미가 있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이게 아니고 이야기하지 않고 살아내는 사람들이 내게 위임한 거다. 네가 관찰하고 네가 거기서 의미를 찾아서 이야기해라. 이게 내가 위임받은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어떤 선민의식이나 내가 잘나서 능력이 특출나서 위임받은 게 아니고 내가 그러기로 했고 그래서 내가 바삐 돌아가는 평일 낮 북적북적한 시장과 약국에서 이렇게 할 수 있으니 이건 나의 일이다. 그래서 요즘도 글이 안 풀리면 그때 약국에서 위임받은 저의 임무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제 작가 지인들이 벽에 부딪히거나 힘들어할 때 이 이야기를 내가 해주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다 말하고 보니까 저는 어쨌든 아무래도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무튼 끝!